네,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 전국에 돌입합니다. 잠시 후인 10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6명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네, 이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악의적 공세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후폭풍도 거센데요.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검증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 이번 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검수완박 전국 속의 청문회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각오부터 들어보죠. 기본 수차례 밝힌 바 있듯이 검증 없이는 통과 없다는 게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의 내용은 지금 계속 제기된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지금 의혹 관련된 해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요. 역대 그 내각 조각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그 후보자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선 자체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이 되면 무난하게 통과될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후보자 전부 모두에 대해서 부적격의 의견을 달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의혹의 정도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의 각오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완전 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청문회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지난 34명의 장관을 청문회 그러니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던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때 적용했던 본인들의 어떤 기준 또는 공방에 있어서의 논리 이런 것들도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고 예컨대 청문회 속기록을 한번 다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까지 도덕성 검증의 어떤 비공개성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청문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비판을 하고 또는 낙마 사유가 되면 낙마를 해야 되겠지만 정치적 공방을 위한 흠집 내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본인들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청문 속기록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 지난주 오늘이었죠.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함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서 파행이 됐었는데 오늘은 지금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을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전해지고 있나요? 예, 그 당시 문제됐던 자료 일부가 제출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근데 여전히 핵심적인 문제, 김 위원장의 그 재직 시의 업무 내역이라든가 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청문회 모두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고 청문 절차를 계속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청문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한덕수 후보자께서도 이제 아마 오늘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 안 된 자료 중에 핵심 의혹과 관련해서 분명히 소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자료들은 제출에 협조를 하셔서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소명하신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서 이제 그 부분을 밝혀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청문회 자체가 어쨌든 평가는 나중에 국민들의 어떤 시각에서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자료의 불비라든가 의혹의 내용만 있고 실제 그런 부분 검증을 회피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제출된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정상적으로 질의가 진행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도 조금 파행이 될 것 같고요. 내일에 있어서야 조금 더 구체적인 질의가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낙마시킬 의도가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준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현출시키는 것 이외에 조금 더 예상보다 심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인준 절차가 없는 다른 장관들과의 연계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는 이미 2007년도에 이미 총리 청문회를 거쳐왔어요. 그때는 공수가 바뀌었죠. 민주당 계열이 그 당시에는 이제 수성의 입장이었고 한나라당이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예. 비슷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청문 속기록을 보면 지금하고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뭐 새롭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덕수 후보자가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인준 절차라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낙마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그 임명권이 제한이 돼 있단 말이죠.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는 대로 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촉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 정도 미뤘다는 것은 다소의 어떤 그 청문 정국에서의 정치적 입지 확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조 부위원장께서 한덕수 후보자에 관한 여러 의혹들을 짚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이 가장 크게 초점을 둘 주요 쟁점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김앤장 재직 시절의 과다 자문료 문제가 될 것이고요. 20억 이상 5년 동안 그게 정당한 대가인지 그 대가를 받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실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 고위 관료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행사된 권한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예.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부각된 문제 중에 이제 론스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최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작업에 들어갈 당시에 이제 그 김앤장의 고문 변호사였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했는데 이제 론스타가 5조 원 가까운 이익을 얻고 소위 먹튀 논란을 일으키고 나서도 한국 정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국가 투자자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게 약 뭐 5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재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진술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 국민들이 외국 자본에 반감이 심하다, 예. 또 국수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내용은 물론 앞뒤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시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논리의 핵심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권리 행사를 하는데 제한이 있었다는 게 지금 론스타의 주장 논리라는 점에서 보면 한덕수 후보자가 그런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이익,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었는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의혹이 최근 제기됐기 때문에 오늘 질문이 많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분명히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갖고 계시고 해명을 명확히 하시겠다고 하면 예. 당시 제출한 그 자료 이거를 제출해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취지가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4년 소송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의혹 가장 큰 쟁점으로 꼽아주셨고 윤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쟁점이 여야 공방이 가장 거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김앤장의 드나든 부분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에요. 김앤장과 관을 오고 가고 한 부분은 그건 저희도 인정합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를 했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 제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론스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단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론스타 부분은 상당히 많은 쟁점을 포함한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지만 예. 외환은행을 팔 당시에 그럼 대안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론스타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 관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외환은행이 사실 부실 정도가 지나치게 평가됐다거나 예. 그다음에 외환은행의 산업자본성을 갖고 있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인지를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지만 당시 거기에 관여했던 관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론스타가 5조 원 정도 4조 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 물론 부적절하죠.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인 관점이고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다른 차선책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 론스타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 2002년, 2003년경이거든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 당시에 그럼 정부 책임은 없었는지 저는 이 실무자에 가면 왜 책임을 묻는지 모르겠어요. 최종 결정은 결국 정부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책임을 잘라서 묻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감추고 나서 이 협상을 진행해서 타결시켰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지만 책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2014년도에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라는 소송인데 이 소송에서 의견서를 낸 과정을 보면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요청을 해서 본인은 객관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서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손해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국가가 의견서를 냈겠어요? 국가가 의견서를 요청해서 받아서 냈을 텐데 그럼 만약에 그걸 받아본 정부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의견서 내용이라면 이걸 받아서 냈겠습니까? 증인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정부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현재 화면으로도 인사청문 회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 전국이 시작이 되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도 열리게 될 텐데요. 네, 지금은 주호영 이 청문특위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빈자리가 많이 보였었는데요. 예. 오늘은 이 빈자리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 한덕수 후보자 국회 인준을 최대한 연기할 가능성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국회 인준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인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일단 뭐 내일까지의 청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또 뭐 계속 말씀하지만 과거 뭐 안대희 전 그 후보자 같은 경우로 비교해 보면 이 과다 수입료 하나만 갖고도 낙마한 사례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뭐 결과 인준 절차에 대한 거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부적격 사유도 많기 때문에 각 청문회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전략적으로 다른 후보자와 연계하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 절차를 지원하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